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트 강의, 오늘 저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지금 테마도 베이직 사트로 잡아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 수준이 낮다 그것보다도 가장 집중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사트라는 시험은 어차피 모든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고난이도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만 하시면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성취도를 키워 놓으셔야 돼요. 저는 사트 하나에만 좀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트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식들은 향후 여러분들이 PT 면접장, 또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장, 또 다른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팩트만 알려드리지 않고 그 팩트와 관련되는 내용들, 면접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회전입니다. 자, 회전은 뭐냐면 그 말 맞다나 그냥 회전이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회전의 변수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45도도 회전할 수도 있는 거고 270도도 회전할 수 있는 거고 360도도 회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오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변환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냐면 이거는 도형의 형태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놈하고요, 요놈을 봅시다. 색변환 무시하고요. 바뀐 건 오로지 뭐죠? 결국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요, 갸우뚱일 뿐이에요. 그쵸? 자, 왼쪽으로 90도 간 건데 연산이 2개 등장해요. 왼쪽 90도라는 연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방정식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금물 문제, 속도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고차 방정식 나오는 거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끼케야 1원 1차 연립 방정식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좀 항상 농도 문제 아직도 보면 볼 때마다 헷갈린다. 좀 이런 분들은 제가 좀 툴을 말씀드리고 좀 표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좀 특수한 정의를 활용해가지고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식을 좀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결국 n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그러니까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n-2개가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쓰셔야 되는 지금 공식은 이 공식과 이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요 공식이 될 거예요. 자, 우선 그 자료 해석은요,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걸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건, 지금 여기 보기를 여러분 봅시다. 보기가 성장률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쵸? 2.60, 2.62, 2.64, 2.66. 그쵸?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눗셈을 제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산업군에서 나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잠재적 진출 기업,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그 다음에 내가 물품을 팔아야 되는 구매자, 내가 물품을 사와야 되는 공급자, 이런 관계들 사이에서 교섭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등고선을 그리는 툴이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여러분 사트에 많이 출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최근 그 기출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심플하게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하고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여러분 경약 교수들이 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트라는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도 보면 윷놀이 말판을 하나 준 다음에 각각 힌트를 줘요. 이거는 뭐냐면, 자, 영중이는 비록 주방 보조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혼자서 파스타도 만들 줄 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처음 보면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윷 말판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독에 걸린 모 중에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리화학,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기술, 고도화된 기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IT 생태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본적인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속도가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가속도의 변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높은 사람이 시킨 일? 아니면 먼저 시킨 일? 정답은 뭐예요? 제일 여러분들 실전이라면 시급한 일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시급성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럼 사실 이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만약에 만들어 오면 이 차장님이나 대리나 부장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업무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만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성검사, 그 중에서도 MMPI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의 예를 이제 드리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회사에서 인성검사로 쓰는 회사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회사에서 좀 더 자기들이 궁금한 문제를 만들어서 끼워 넣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둘을 감별하셔서 그 함정에 안 빠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평생의 직업에 대해 여러 번 생각이 바뀌었다. 이것도 회사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삼성에 가고 싶어요를 초등학교 때부터 말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체크하셔도 되고요. 자, 그동안 여러분 강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선배 입장에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여기 상대평가의 영역이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으셔야 구직의 면을 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 강연 통해서 사트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접근 방법, 패턴,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지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